오가며 쉽게 배우는 통계학, 원리 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심극한 정리를 제대로 다 설명하지 못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복습 겸 중심극한 정리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했던 복습해 볼까요? 우리 X바의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X바, 표본 평균의 분포인데 표본 평균들의 분포죠. 이게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또 앞서서 우리는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표본을 이론적 표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확률 변수로, 즉 대문자들로 표현된 표본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야 이 X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X바의 분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모집단이 있다고 하고 표본을 얻었을 때 표본이 가능한 표본 수가 5,005개나 됩니다. 그러면 5,005개의 표본 평균들이 얻어질 텐데 그것들의 분포를 이야기합니다. 사뭇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단 하나의 표본만 얻어.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6개짜리면 이 경우 6개의 숫자들 하나만 얻는 거고 뭐 4,400만 유권자가 있는데 거기서 1,000명을 얻으면 1,000명에 대한 자료만 얻는 거야. 그게 표본, 우리가 얻은 표본이라고. 그러나 X 그 이면에는 이론적으로는 X 바라는 확률 변수들 중에 하나의 표본을 얻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X바는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어떤 분포를 할 거고 평균과 분산이라는 것이 있겠다. X바의 평균과 분산이 있겠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네요. X바의 기대값,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뮤가 된다. X바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값이 된다. 약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표본 평균들을 전부 평균 내면 그건 표본 평균들이 나온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 그리고 X바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크기 n으로 나눈 것이 된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X바는 어떤 분포를 할까? 평균과 분산은 구해놨어. 모든 표본 평균, 표본 평균들 X바의 평균은 이거고 분산은 이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분포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확률 분포죠.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중심극한 정리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이고 처음 설명하는 겁니다. 모집단 X죠. 어떤 분포를 하더라도 어떤 괴상망측한 분포를 하더라도요. 다시 말하면 분포를 모르더라도 모집단 X는 분포를 해. 무조건. 자료가 여러 개 있으면 분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확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분포를 모르더라도 fx를 모르더라도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이건 이제 충분히 큰 게 어느 정도냐 하면 대체로 30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0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증명한 건 아닌데 증명으로 30이라는 값이 나온 건 아닌데 경험적으로 30 이상이면 충분하다. 표본 크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X바의 분포죠. 정규 분포에 딱 정규 분포하는 것은 아니고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내용이 중심극한 정리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통계학을 전공한다면 외워. 자주 들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자동으로 외워지는 그런 내용이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통계학의 뼈대야. 네? 중심극한 정리는 통계 이론의 뼈대야. 이 중심극한 정리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표본 평균돌이 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점을 찍기도 해요. 정확히 정규분포가 아니라 근사한다라고 할 때는 위에다가 점을 찍기도 하는데 통계학의 핵심 정리라고 그랬고
x바의 평균은 뭐야? 뮤야. 이건 항상 뮤야. 그렇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x바는 평균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한다. 정규분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모집단이 x가 정규분포한다면 이건 표본 크기에 상관없이 표본 크기가 2라 할지라도 x바는 정규분포한다는 이야기야. 2짜리 한번 볼까요? x1, x2 두 개만 있어. 이거 평균은 뭡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2. 이게 x바죠? n이 2인 경우 x바 미안합니다. x1 무슨 분포예요? IID 표본이니까 IID 해서 x1이 정규 분포하는 거야. x2 정규 분포하는 거야. 그렇죠? 두 개를 더했어. 두 개 더한 것도 정규 분포하는 거야. 그리고 2로 나눴어. 2로 나눠도 정규 분포하는 거야. 예, 이건 뭐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네?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한다면 x바는 무조건 표본 크기에 상관없이 x바는 정규 분포한다.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x바에 대한 분포를 알기 위해서 어느 모집단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어떤 분포를 한다고 한다. 어떤 분포하는지 몰라. 어떤 분포를 아무튼 해. 예? 이 모집단으로부터 그러니까 x는 어떤 분포? 미안합니다.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인 정규 분포가 아니라 어떤 분포를 하는 거야. 예. 표본 크기 36으로 표본을 얻을 경우 x바가 9.5에서 10.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x바가 무슨 분포를 한다고요? 정규 분포를 해. 30보다 크니까. 평균은 10. 분산은 루트 36분의 2죠. 2 어디 갔어? 2 표준 편차 2. 그렇죠? 이런 정규 분포를 한다는 거야. 그럼 정규 분포를 하는데 확률을 구하는 문제니까 표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x바 빼기 10 나누기 루트 36분의 2 이게 표준화 시킨 거고 그러면 왼쪽 오른쪽도 전부 표준화를 시켜 똑같이 그래야 이제 이거고 같으니까 예, 그러면 g가 이게 z가 되고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사이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g가 있는데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다. 1.5까지 0부터 1.5까지 면적을 우선 알아봐야지. 요거 1.5 0.4332 그러면 이 면적도 대칭이므로 똑같으니까 2배 해주면 되죠. 0.8664가 되네. 여기서 요거 2배 하니까 8664. 다음 거 표본 크기를 64로 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평균은 10이고 2 나누기 루트 64.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88이 64, 33, 66이 36 이렇게 떨어지니까 일 경우 똑같은 x바가 9.5에서 10.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래서 표준화를 이제 이번에는 이걸로 루트 64가 들어가는 이걸로 표준화를 시키면 왼쪽 오른쪽 똑같이 표준화를 시키면 g가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까지 그러면 아까와 방금과 똑같이 0에서 2까지 이거 2.0 4772 4772를 이쪽도 계산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계산해 줘야 되니까 2배 하면 9544가 됩니다. 95.44%. 이것보다 이게 훨씬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그쵸? 똑같은 확률 면적을 구하는데 이것보다 커졌어. 왜? 표본 크기가 64로 커졌기 때문에 x바의 분산이 작아진 거야. 큰 수로 나눴으니까. 작아지다 보니까 그 정규분포의 x바에 대한 분포가 이랬었는데 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작아지니까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 여기는 10이고 그렇죠? 그런데 9.5에서 10.0이라는 건 픽스 어떤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니까 당연히 아랫게 봉우리 높은 게 더 확률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또 한번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페이지의 마지막 멘트 이후에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통계 분석 기법이라는 것들은 이 정규분포와 중심극한 정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전개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정규분포와 중심극한 정리를 모르면
모르면 통계 이론 자체, 아주 기본적인 이론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나중에 배워야 되는 통계 분석 기법이라는 거, 이거 이해가 어렵죠. 왜 그렇게 되나? 컴퓨터 명령어만 때려 넣어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예? 이게 뭔가. 또 분석한 결과 컴퓨터에서 출력한 결과물을 해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죠. 기계적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돼. 요령을 배운다 할지라도 항상 어때요? 찝찝해. 그렇죠? 그래서 이 기초를, 그러니까 이 뉴 원리 통계학 12번, 13번에 나오는 중심극한 정리를 깨끗이 정리를 하면, 이해를 하면, 예, 뉴 원리 통계학에서 하려고 하는 추정, 가설검증 수월합니다. 가설검증까지 수월하게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통계 이론의 중요 부분이고, 그게 한 묶음으로 정리되어야 여러분들이 통계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또 설명인데, 모집단의 분포와, 이게 이제 모집단의 분포야. 모집단의 분포와 표본 크기에 따른 X바 분포의 변화, 표본 평균들의 분포의 양상 그랬는데,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가지고 만들어진 표예요. 그래프예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이거야. 이렇게 직선. 이게 균등 분포야. 균등 분포. Uniform Distribution. 예? 딱 똑같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에 대한 분포입니다. X가 이런 분포야. 그런데 표본 크기가 2일 경우, 단 두 개만 표본을 얻었을 때, 표본 크기를 둘로 했을 때 X 바의 분포는 이렇게 삼각형이 됩니다. 5로 하면, 조금 크게 하면 이렇게 좁혀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삼각형이 예쁜 곡선으로 가려고 되어 있죠? 표본 크기 5로 했는데, 표본 크기를 30으로 했으면, 30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자료, 이 자료가 1, 2, 3, 4니까 1에서 5까지가 있다고 칩시다. 1에서 5까지 랜덤하게 임의로 30개의 값을 구해. 그래서 30개의 값을 구해서 표본 평균으로 한 것들, 그리고 또 해. 똑같은 작업. 그런 거를 10,000번, 10만 번 했다고 치자고.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정규 분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X바의 분포가. 이해됐습니까? 다음에 모집단의 분포가 이런 갈매기, 네? 갈매기 모양의 분포야. 갈매기 모양의 분포야. 그런데 n이 2일 때 이런 뭐 아이스크림 비슷한, 성곽 비슷한 약간 녹은 아이스크림, 예쁘게 녹은 거죠. 대칭으로. 이렇게 되다가 5가 되면 상당히 이렇게 대칭이면서 곡선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다가 30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된다. 세 번째, 모집단의 분포가 이런 분포야. 엑스포넨셜 분포인데 지수 분포 같은 거죠. 이런 분포야. 그런데 n이 2일 경우 이렇게 돼. 뭐 이렇게 기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5일 경우에 이렇게 돼. 예? 이렇게 됐다가 30일 경우에 역시 정규분포 형상을 정규분포가 된다. 그래서 이 중심극한 정리가 시사하는 이야기를 실제 적용 예로, 실제 예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표본 크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뭐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 의심할 일은 없지만 하여튼 중심극한 정리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번 강의, 13번 강의는 정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